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역사 팩트체크. 이게 실화냐의 방은희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게 실화인가 싶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작년에 예고한 대로 이 우표를 7월에 인쇄해서 9월 15일에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는 지난 6월 22일에 세종로에서 국가공무원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탄생 기념우표 제작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시대의 적폐로 꼽히고 있는 박정희 100주년 기념 사업은 국정교과서 추진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권 교체 이후에 차차 해결되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가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기념 우표만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한번 오늘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정희 우표 발행 문제는 신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줄곧 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우체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체국에서 자체적으로 우표를 만든다는 건가요?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인 것은 맞고요. 네, 우정사업본부 안에 민간인들로 구성이 된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7분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한 우표 그리고 여러 군데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요청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1년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내년 걸 심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거기서 결정이 된 거고요. 네. 올해 것은 거기서 다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내년 것을 곧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표 발행은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하지만 요청은 이제 구미시가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구미시의 요청을 심의발행위원회가 한 겁니다. 네.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태어난 고향인데, 여기서 이제 요청을 해서 우표를 발행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15년 연말에 2017년도 기념우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죠. 네. 그런데 16년 4월에 구미시에서 우정사업본부에 발행 요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은 경북 구미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출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러니까 1917년생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것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서를 냈고요. 네.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가 작년 6월에 심의를 한 결과 여기에 여러 가지 중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면은 논란이 생기면은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당 이회영 선생 탄신 150주년은 찬성 7 반대 2로 발행하기로 했고요. 네.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기념우표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찬성 4 반대 5로 이것은 안 됐습니다. 아이고. 박정희 기념우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친일과 독재 이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정희 기념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는 되고 나머지는 뭐 어쨌든 찬반이 이렇게 있고 심지어는 백범일지 출간 170년 기념 우표는 안 되게 결정이 났는데 이 우표는 만장일치였다라는 얘기군요. 백범일지 경우에는 이게 꺾어지는 해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큰 거죠. 70주년이었기 때문에 50년, 100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약간 궁색한데요. 그러면은 대통령 출생 기념 우표는 그렇게 흔한가요?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 출생 기념 우표는 별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딱 2번 있었는데요. 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80년 탄생과 81년 탄생 기념우표가 연이어서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도 이승만 독재 시절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념우표 제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시판이 됐고요. 지금도 이 우표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희귀성 때문에 인정을 받기는 한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우정 역사의 5점으로 남아 있는 대목입니다. 그 독재 시대니까 가능했던 거의 그게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서 네. 80세, 1세. 예, 연달아 인연을 했다는 건 대단한 일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촛불혁명을 이룬 시민들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친일이나 독재 부역자들을 뭐 이렇게 탄생하고 기념하고 이러는 탄생을 기념하는 우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민 정서상 부합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재심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심의를 하라고 작년 국감에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정사업본부는 재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2018년도 우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6월 말에 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29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 내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우표 발행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네. 현재 이 문제가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 우표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 속에 들어가 있고 네.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내부의 노조에서도 네. 잘못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에서는 우표류 발행 업무 처리 세칙이라는 데 보면 발행 대상 조항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치적, 종교적, 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기념우표로 발행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네. 이 세칙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 뭐 거의 분명했고 네. 이래서 만장일치로 또 발행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심의위원회를 들여다보니까 특정한 정당의 고위직 역임자가 있고 또 특정한 인물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이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저희들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재심의를 해야 될 사유가 이제 몇 가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 모이는 그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가 이 의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네. 너무나 큰 논란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재심의를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이 자리에서 재심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네. 재심의 필요 없이 발행하자고 하는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어서요. 네. 어떤 것으로 갈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논의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아주 좋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위원들이 조금 구성이 좀 이상해서. 근데 이분들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심의위원? 심의위원은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도대체 심의위원회 이 열 몇 분을 네.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일단 이게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우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령 그 수집가들 뭐 회장들이 있지 네.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들어가 있고요. 네. 우표 발행이 삼라만상을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미술하신 분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다 들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뽑느냐라는 절차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아이고. 그 당시에 우표
발행에 관계되고 있는 관료들 몇 분의 입맛대로 아는 아름아름이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네. 그 사이에 원칙도 없었고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네.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우표 발행을 잘하고 있는 나라를 좀 연구를 해서 네. 그걸 참고해서 우리의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이제 재심의 여부를 논의를 할 텐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물론 국회에서도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또 이제 그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또 옆에서 같이 행동으로 나서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재심의를 할지 안 할지를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심의를 당연히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네. 이분들이 작년에 이 심의를 해가지고 표를 발행하는데 만장일치로 찬성을 한 것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17분 중에 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9명이 찬성을 해서 전원일치니까요. 참석자 전원. 네, 참석자 네네. 전원. 그러니까 17분 중에 몇 분이 참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9분이 찬성을 할지 그분 말고도 또 찬성할지 뭐 분명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참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내일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재심의를 하는 쪽으로 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 아예 재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아예 이 자리에서 하자. 그래서 내일 아예 결론을 내버리면 제일 좋죠. 우정사업본부를 조금 압박할 수 있도록 압박하게 하도록 하는 게 좋고 시민들의 항의 전화 이런 것들도 괜찮을 좋죠. 것 같네요. 뭐 인터넷도 있고요. 네, 거기 네, 네. 웹사이트도 있고 전화도 있고 각종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요청한 건 네. 심의위원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또 우정사업본부의 반응은 비공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규정이 있냐 그랬더니 비공개 규정이 없다는 건데 하여튼 이 의견을 충실하게 솔직하게 개진하기 위해서는 비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공개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제가 요청하는 것은 네. 그렇다면은 기록을 충실하게 해주고 녹취도 따고 네, 네. 이것을 추후에라도 사후에 공개를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고 이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후에 기록을 받는 것과 녹취를 제공을 받는 것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1년 전에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요. A4 용지로 한 2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기록이 남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였을 때는 임의적으로 편집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그렇죠.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믿을 수가 없어서 녹취를 달라고 그랬더니 녹취가 있다고 그래서요. 곧 제공하겠다고 그러더니 또 금방 말을 바꿔가지고 이미 삭제가 됐다라고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번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녹취를 분명히 하고 이 녹취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녹취와 기록의 그 진실성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녹취와 기록을 같이 제공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됐다고 보고요. 네. 공개까지 되지 못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일 큰 흐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예 재심의까지 해버리면 좋겠지만 네. 지금 제 예상으로는 재심의할지 여부 정도 논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요. 재심의하는 날짜가 새로 잡히면은 네. 그 날짜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이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 뭐 촛불혁명이라고 했고 또 정권교체라고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상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류의 문제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큰 흐름은 물론 나라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적폐 내지는 합리성의 문제, 상식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쭉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정사업본부 직원으로서 너무 수치스럽다. 이승만 우표로 이미 우정본부와 국가에 치욕을 남겼는데 두 번 다시 그러고 싶지 않다. 꼭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방에 적폐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우표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네. 이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다 쓸어내고 고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식이 각 분야와 부문에 흘러넘치도록 되는 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소신이 없는 공무원들이 또 과거 세력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다는 것도 큰 보람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회 곳곳에 적폐가 켜켜이 쌓여 있는데 박정희 우표도 반드시 막아내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전화하고 또 항의 전화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재심의가 어떻게 재심의를 할지 말지 요것이 이제 우표 발행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강북구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기념 강좌를 개최합니다. 2017년 독립민주시민학교 역사의 길에서 민주주의를 묻다에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7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강까지 진행되었는데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4강이 열립니다. 해방, 분단, 그리고 민주주의, 해방부터 4.19 혁명까지 민주화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강의는 무료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민족문제연구소 소식이었습니다.